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혜진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다른 기구 같은 운동입니다. 이 영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듀엣 수업을 하는데 기구가 각각 하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이 듀엣 수업을 진행하시는 두 분의 운동 능력 차이가 꽤나 있으셔서 다른 난이도를 적용해서 운동을 시키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 수업을 진행하실 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각각 다른 기구를 사용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내야 할 때 꽤나 시간 투자가 많이 가잖아요. 이럴 때 기구만 바꿔서 같은 운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퀀스를 짜는 방법은요. 기준이 되는 기구 하나를 정하고 그 기구에서 시퀀스를 하나 간단하게 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구에서 어떻게 이 앞에 있었던 시퀀스를 적용할 수 있을지 창의력을 발휘해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체어를 기준으로 시퀀스를 짠 다음에 캐딜락이랑 리포머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또 변형해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체어에서 브릿지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체어에서의 브릿지는 고관절 신전근이 주동근인데요. 대둔근의 자극에 집중해서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기구마다 난이도를 나누어서 기재를 해놨어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 다음 동작을 하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할게요. 페달을 바닥에 두고 진행했을 때에 비해서는 페달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동작입니다.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발목부터 발끝까지의 힘도 계속 유지할게요. 머리가 위쪽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양 손바닥 그리고 날개축지의 윗부분도 바닥을 꾹 눌러서 고정해 주세요. 다음은 브릿지 동작에서의 변형입니다. 엉덩이의 힘으로 고관절 신전 상태를 유지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다리씩 한 다리씩 테이블탑을 번갈아 가며 하시면서 고관절의 굴곡근까지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에서의 주의사항은 양다리를 움직이면서도 골반부터 요추 부위까지의 안정감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안정감을 유지할 때 손바닥과 날개뼈를 좀 더 강하게 바닥에 밀착시킨다는 느낌을 주시면 안정감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양손을 허리 아래에 받쳐서 엉덩이를 지지해주는 힘을 조금 더 도와주시면 난이도가 내려가요. 다음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복부부터 햄스트링까지의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의 주의사항도 다리를 누르는 힘이 들어갈 때 내 골반이 양쪽으로 들썩이지 않도록 요추부터 골반까지의 안정감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복직근의 힘으로 올라올 때는 상체를 올라올 때 허리를 바닥으로 꾹 누르기보단 날개뼈를 바닥에서 반 정도 살짝 띄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세요. 각자의 근력에 맞게 페달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페달의 강도에 따라서 햄스트링에 힘이 더 들어갈 뿐 아니라 페달이 저항이 강해지시면 내 골반과 요추의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복직근에 들어가는 힘, 코어에 들어가는 힘 또한 같이 증가될 수 있어요. 먼저 누워서 스프링을 발에 하나씩 걸어볼게요. 이 스프링이 또 내 몸을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로 살짝 보상해주는 힘을 같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발바닥에 스프링을 꾹 누르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체어와 마찬가지로 브릿지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체어에서의 동작과 주동근이 같습니다. 엉덩이를 들어 올릴 때 고관절 신전을 일으켜주는 대둔근의 자극에 유의하시고 여기에서의 체어와 차이점은 강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체어에서의 동작은 불안정한 지면인 페달을 버티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스프링이 끌려가지 않게 당겨 내리는 힘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해요. 그래서 체어에서보다 대둔근에 들어가는 자극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양발에 스프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양발의 균형을 더 잡아주시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의 사용도 증가하고 양발의 밸런스 또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상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이때 동작이 어려우시다면 더 약한 스프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프링을 걸어두는 높이를 조금 더 낮게 설정해서 강도를 각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딜락에서도 브릿지 변형 동작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체어에서 하는 주동근의 차이가 있는데요. 체어에서는 고관절 신전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하나 들어 올려 주시면서 고관절의 굴곡근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스프링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끌어내리는 동작이 조금 더 포인트가 있어요. 다리를 끌어내리면서 고관절이 신전되는 동작이에요. 이때 당연히 끌어내리면서 엉덩이의 힘이 같이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이때 발에 스프링을 계속 매달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밸런스를 더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이 동작 또한 체어보다 난이도가 높은 동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동작도 체어에서 진행했던 복근 운동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이때는 체어보다 강도가 조금 더 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테이블탑으로 올려놓은 다리를 이 스프링으로 살짝 들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리의 무게를 오히려 스프링이 살짝 들어줘요. 테이블탑 상태를 했을 때 코어의 힘이 약해서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동작은 모양은 다르지만 주동근이 같은 동작으로 대체한 경우입니다. 마찬가지 다리를 끌어내리면서 고관절의 신전근을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체어에서 진행했을 때보다 몸통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난이도는 가장 낮은 난이도인 하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주의사항 또한 고관절을 신전시키는 힘이 주동근의 역할을 해주고 내 골반과 요추의 안정감을 잡아주는 것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같은 동작 다른 기구의 방법으로 주 3회 그룹 레슨 시퀀스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같은 동작으로만 진행을 했을 때 회원들이 지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주동근이 같은 동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다음 변형 동작도 체어에서와 이제 모양이 비슷한 동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하지만 주동근은 체어에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계속 체어에서 했을 때 하고는 지금 캐딜락이랑 리포머에서는 저항이 반대되고 있어요. 운동의 효과도 다른 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동작은 복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앞의 시퀀스들과 연결감을 줬습니다. 이때 발을 살짝 밀어내는 힘으로 캐리지가 약간 집에서 뜬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동작은 햄스트링이 아닌 고관절 굴곡근에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동작으로 변형을 줘봤어요. 캐리지가 집으로 올 때 살짝 누워주셨다가 다시 밀어내시면서 한 발 테이블탑. 다음은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스완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 스완 같은 경우에는 체어하고 캐딜락 그리고 리포머에서 동일한 동작을 똑같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에 따른 차이, 기구에 따른 차이를 뒤에서 조금 더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구 모두에서 주동근이 흉추를 신전시키는 등 근육이라는 것에서는 차이는 없어요. 실제 시퀀스에 적용하실 때는 이 스완 동작에서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풍성한 시퀀스가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체어에서 진행했던 스완 동작을 캐딜락에서도 적용해 볼 거예요. 이 스완 동작은 두 기구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동작이죠. 하지만 체어 같은 경우에는 폴을 잡게 됐을 때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아요. 내 몸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팔의 높이가 달라지겠지만 높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반면에 캐딜락에서는 기본적으로 PT바가 조금 높게 위치하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래 롱박스를 세팅을 하시고 동작을 진행해 주셔도 좋아요. 바로 캐딜락에서 스완 동작 진행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딜락에서 PT바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PT바의 높이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흉추의 신전 또한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어깨의 가동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좀 더 어깨에 불편감을 호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 아래에 박스를 깔아주는 방식으로 어깨의 가동 범위가 더 크게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연히 움직임의 범위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근력의 사용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내 가동성의 사용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체어에서의 페달이랑 여기서 PT바는 굉장히 유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을 적용할 때도 이질감 없이 적용을 하실 수 있어요. 체어하고 이 캐딜락에서 했을 때하고는 이 힘의 방향이 달라요. 저희 체어의 폴 그리고 PT바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은 고정이 돼 있고 이 기구가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근데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움직이긴 하지만 내 손이 고정돼 있고 내 몸통이 손 쪽으로 올라탔다 내려왔다가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의 더 난이도가 증가하실 수 있어요. 듀엣 레슨에서는 그러면은 이 난이도를 고려해서 두 분 중에서 누구한테 시킬지 누구한테 체어에서 시킬지 리포머에서 시킬지 캐딜락에서 그리고 체어에서 이렇게 두 분 다 시킬지를 고려해서 수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퍼를 멀리 세팅을 해주시고 스프링은 노란 색깔 하나 설정해 봤어요. 이때 손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통이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동신경이 필요해요. 견갑골의 컨트롤이 잘 안 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바닥이 움직일 때 가슴을 열면서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흉추를 신전하기보다는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시면서 동작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적 상급자에게 시키기가 좋은 수완 동작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체어 그리고 캐딜락에서와는 약간 쓰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을 적용하실 때 직접 한번 해보시고 동작을 수업 때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완성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시팅에서 이제 코어 운동을 진행해 봤어요. 움직임은 고관절을 신전시키면서 페달을 밀어내는 힘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척추 정렬, 요골반의 정렬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동작에 비해서 난이도는 하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 뒤에서 다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때 다리의 움직임 그리고 몸통의 안정성을 연결하는 데 제일 집중할 수 있도록 큐잉을 해주세요. 다리가 움직이면서 페달의 이 저항을 이겨내면서 내 몸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가장 포인트가 되는 동작이에요. 다음은 간단하게 변형 동작을 몇 가지 만들어 봤어요. 이때 한 발로만 페달을 밀어내시게 되면은 골반이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몸통 요골반의 안정감을 유지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들고 있는 다리에 플렉서에도 힘이 좀 더 들어가시겠죠. 하지만 이 모든 변형 동작에서 추가된 힘이 있어도 본래의 목표인 요골반의 밸런스, 안정감을 잡아주는 게 메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서 큐잉을 해주셔야 돼요. 개인 레슨의 경우 회원님이 이 운동 목적에 맞지 않게 몸통을 많이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시거나 몸통 고정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 할 만큼 코어가 약하신 분이라면 욕심내서 변형 동작을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조금 더 골반이 흔들리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양발을 모두 움직여 봤는데요. 그러면 다리의 힘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통을 유지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진다는 걸 유의하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몸통과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까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페달을 밀어내면서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이때 당연히 몸통이 움직이지 않는 걸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엉덩이를 끄트머리로 걸터 앉아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허리 잡아주셔도 되고 양손을 이 봉을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캐딜락에서 진행하는 이 동작은 난이도를 상으로 설정했어요. 엉덩이가 앉은 부위의 안정감은 체어와 비슷하지만 이 스프링의 강도 자체가 더 높아요. 그래서 밀어내는 근력 또한 많이 들어갈 뿐더러 체어는 페달이 일정한 궤도로 움직이죠. 하지만 이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가 더 높다고 난이도를 상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체어에서의 동작과 비슷하게 변형 동작을 진행해봤습니다. 체어에서의 주의사항과 동일하게 골반, 요추의 안정감을 유지해주세요. 체어에서보다 유지가 어려우실 거예요. 다음 리포머에서도 똑같이 펌프 동작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리포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캐리지가 움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모양과 주동근이 같은 동작이에요. 다리를 밀어내는 동작에서도 골반부터 요추까지의 라인을 고정해 주시는 것에 운동의 목적이 있어요. 난이도는 체어보다는 높고 캐딜락보다는 낮은 중강도로 설정했습니다. 체어에서처럼 캐리지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캐딜락에서 진행했을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고요. 하지만 엉덩이가 앉는 이 풋바 부분이 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체어보다는 한 단계 위인 난이도 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팔의 베리에이션 불안하시면 한 손으로만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항상 내 몸통 정렬이 우선. 발끝도 계속 이 캐리지를 뻗어낸다는 느낌을 주시고 계셔야 해요. 몇 가지 변형 동작을 진행해 볼게요. 지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손의 위치는 높아질수록 강도가 올라가시게 돼요. 각자 가능한 위치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이드 동작. 체어에서 먼저 진행해 볼게요. 옆구리를 한번 늘려주시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진행할게요. 머리부터 골반, 발끝까지의 정렬을 유지해 주는 게 운동의 목적이에요. 이 팔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시는 동작보다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통이 고정되어 있는지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기구에 비해서는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지면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하로 설정했는데요. 뒤에 동작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형 동작 하나를 줘서 중둔근의 자극까지 추가를 해줬어요. 이때도 당연히 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의 정렬이 흐트러짐 없이 유지되는 게 운동의 목적이에요. 목이 불편하신 분은 지금 영상의 저처럼 시선을 바닥으로 돌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체어의 페달과 이 PT바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똑같이 동작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양쪽 무릎을 체어에 앉는 대신에 릴링 포지션으로 잡아주시고 한 발은 반대쪽으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페달을 움직였던 것처럼 PT바를 동일하게 움직여 주실 수 있어요. 이때 체어하고의 차이점은 체어에서는 엉덩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 잡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힘을 써야 하는 내 몸의 범위가 조금 더 좁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 몸이 공중에 떠 있고 내 골반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릎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밸런스를 잡고 지탱을 해줘야 하는 운동하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는 점이에요. 체어와 난이도는 다르지만 주동근 그리고 운동의 목적은 같아요. 계속 척추 정렬 유지해 주시면서 중등근 사용해 주세요. 체어에서의 페달 그리고 PT바의 역할이 같아요. 내 몸통을 고정해 주시고 페달, PT바가 움직이지 않도록 집중해 주세요.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체어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가 지탱해야 하는 내 몸통의 면적이 더 커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온 게 리포머예요.
아시다시피 바닥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는 점이 난이도를 올려주는 요소가 되실 수 있어요. 똑같이 사이드 자세에서 발을 풋바에 터치. 아까는 팔을 펌프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리를 움직이는 걸로 대체해 볼게요. 하시면서 밀어낼 때 내 허벅지가 바닥에서 수직선상인 거를 계속 유지해 주세요. 허벅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캐리지만 움직이지 않게. 계속 동작의 주동근은 내 몸의 측면 안정감을 유지해주는 근육이에요. 체어, 캐딜락과 운동 목적 주의사항이 같아요. 팔을 움직일 때보다 다리를 움직일 때 골반이 더 움직이기가 쉬워요.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풋발을 밀어낼 때 다리의 힘으로 강하게 출발하지 않게 내 몸통의 균형을 먼저 잡아주시고 다리는 차분히 조심스럽게 밀어내주세요. 다음 중둔근 자극을 주는 베리에이션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다리를 강하게 차거나 온몸을 흔들면서 움직이게 되시면 바닥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서 안정감에 먼저 집중을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